예, 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양병원에 암이 걸리셔갖고 많이들 입원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과 관련해서 약관이 변천사를 좀 보이는데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기준으로 약관이 변천사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해설서를 좀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 약관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고, 입원 일당과 관련해서 현행 약관에서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이렇게 말의 순서만 바꿨는데 이것이 상당한 좀 보험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암의 치료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러한 직접적인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합병증 예방이나 후유증 예방,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한 또 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요양, 순수한 요양 차원의 입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 과정으로 이러한 암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면역력 증진,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입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례상 문제가 됐던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면역력 증진이나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입원을 했을 경우, 그 사전 절차로 이것이 과연 암 입원이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냐 아니냐였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이후에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원 일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순수하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만 지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그 약관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해서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직접적인 방사선 치료를 직접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또는 암의 수술이나 이러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서 그 면역력 증진이나 체력 보강을 위해서 그 사전에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단순히 합병증이나 후유증,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입원했을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에서는 이런 현행 약관인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 이것에서는 암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없는가, 현행 약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쟁을 좀 해소하기 위해 아예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라는 것을 정하였죠. 요양병원 입원 일당에서는 직접 간접이라는 말을 빼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대부분의 약관에서 딱 90일까지만, 그리고 이후 180일 동안은 입원했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상기간, 재해기간으로 규정하고, 다시 180일이 지난 그 다음 90일간 또 지급하는, 마치 실손의료비랑 좀 비슷하죠. 같은 동일한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입원, 이런 보상 재해기간을 두는 형식을 취해서 그 입원 일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과연 암 입원 일당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형이었습니다.